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암, 치매 환자들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 왜 우울증, 심리적 장애 등 정신적 질병 환자들은 늘어만 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우리들은 더 이상 걷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모든 질병은 대부분은 걷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불과 150여 년 전의 일이다. 수동 작업이 기계 작업으로 바뀌고 걷거나 말을 타는 대신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겼다. 이후 우리 몸의 수고를 덜어주는 수많은 기계가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걷지 않아서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인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강좌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매일 조금씩 걷기만 해도 된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걷기이다.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중강도로 걷기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10여 년 사이 비만율이 증가했다. 복부비만율도 2010년 24.3%에서 2016년 29.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하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 28개 나라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대책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7년 4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만, 특히 혈관 질환, 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복부비만은 관리가 필요하다. 걷기의 에너지 소비량과 체중 관리 효과, 체중을 줄이고 복부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60대 피실험자가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동작을 취해보는 것이다. 실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기, 선 자세로 설거지하기,
온몸을 움직여 걸레질하기, 실내 스트레칭하기에 동작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텔레비전 시청같이 앉은 자세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설거지 같은 선 상태, 동작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걸레질같이 온몸을 쓰는 동작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4가지 움직임 중 걸레질이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활동인 것이다. 그 다음 야외에서 걷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 활동과 비교해봤다. 실험은 보통 걷기와 보폭을 10cm 정도 넓혀 걷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은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걷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속이 가능하지만 걸레질 같은 활동은 10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우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다 보니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씨의 대답이다.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그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김미연 씨에게 골감소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0대 무렵 뼈에 이상이 오기엔 이른 나이였다. 김미연 씨는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가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골다공증 진단 이후 김미연 씨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젊은 시절 애써 외면했던 햇볕을 쬐기 위해 시간을 내어 산책을 시작한 것이다. 날씨가 괜찮고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으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30분 정도 걷고 버스를 탄다.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가 혈중 비타민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볕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기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김광현 씨는 심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95% 가까이 막혀 응급시술을 받았다. 김광현 씨가 시술한 계기는 경사진 곳을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못 쉴 정도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평소 기름진 음식과 고기 위주의 식사, 그리고 현저히 부족한 운동량이 문제였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주치의는 몸의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단 오르기를 권유했다. 김광현 씨는 심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95% 가까이 막혀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걷기는 전신의 혈관을 짜주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계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 역시 원활한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계단을 이용한다. 그는 하루에 보통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를 정도로 소문난 계단 마니아다. 장 교수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다. 예전에는 5km를 달려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회진을 돌 때도
장 교수의 선택은 언제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다. 장 교수는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로 흘러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원리.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에 또 다른 장점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된다. 가래가 생겼는데 뱉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폐기능, 특히 폐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다. 가래가 차다 보면 폐렴이 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이 되는 바른 걷기 운동 3가지 준비 사항. 첫째, 내 자세 점검하기.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걷기 자세가 바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모습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몸통을 향하고 있는지, 팔을 앞뒤로 잘 젓는지를 점검한다. 옆모습의 경우 등이 굽었는지, 상체가 앞쪽으로 쏠렸는지를 확인한 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바른 걷기 운동 자세 익히기.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몸은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걸을 때 발은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 팔은 보행 속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흔든다. 셋째, 근력 강화 운동하기. 안정된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허벅지 근육은 물론 몸 중심의 코어 근육, 척추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근력 운동량을 조절한다. 한 번 운동할 때는 30분에서 60분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10분씩 3에서 6회에 걸쳐 해도 괜찮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다양한 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종합예술과 같은 운동이다.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온몸의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길러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좋아지고 성인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걷기 운동의 효과를 고스란히 얻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걷기 전에 자신의 걷는 자세를 점검하고 바른 걷기 자세를 충분히 숙지하며 본인의 운동량에 맞는 보폭과 속도를 찾아 꾸준히 걷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약이 되는 걷기가 될 수 있다. 걸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이것 3가지를 체크하라. 첫째, 선 자세 점검하기. 통증으로 걷기 운동을 못하고 있는 보림 스님과 이복혜 씨는 정밀 검진을 받아보았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연령에 비례한 초기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확인됐을 뿐 무릎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할까? 두 사람의 선 자세와 걸음걸이를 분석해봤다. 선 자세를 촬영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몸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몸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를 선으로 이어 일직선으로 잘 유지되어야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귀, 어깨, 고관절, 복숭아뼈를 잇는 가상선이 틀어지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3단계 발 디딤 점검하기. 보행을 분석한 결과 이복혜 씨는 평발에 가까운 상태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보행은 3단계 발 디딤이 이루어져야 한다. 뒤꿈치부터 충분히 딛고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체중이 앞쪽으로 치우치면서 추진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복혜 씨는 뒤꿈치가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발바닥을 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림 스님 역시 정상적인 3단계 발 디딤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발목과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통증 때문에 틀어진 자세는 더 큰 통증을 부른다. 두 사람은 걷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무중력 트레드밀에서 보행 연습을 실시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어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며 바른 걷기 자세를 연습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중력 트레드밀 보행 연습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수중 걷기다. 수중 걷기는 통증이 적은 보행 연습 방법이자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근력, 균형 감각, 심폐 기능 등 여러 인체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특히 수중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하체 근력 점검하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체평형 검사와 근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하체 근력이 부족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 안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관절 바깥에서라도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줘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도록 권하는데 이 근육이 보행과 무릎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허벅지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작용으로 척추가 받는 힘을 분산시키고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함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관절 건강도 더 악화된다.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고령층의 걷기와 무릎 관절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과 걷기 모두 무릎 관절통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걷기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걷기나 운동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관절 자체의 기본 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관절 연골에 영양이 공급된다. 즉,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이나 뼈 등 인체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자세와 자신에게 맞는 보행으로 걷게 되면 누구나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다. 만약 걸었는데 관절염이 더욱 심해지거나 허리, 골반, 발목 등 통증이 심해진다면 현재 상태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걷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운동을 찾든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로 걷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걷기로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비만 탈출법, 규칙적인 걷기로 혈당을 잡는 법, 성인병에서 벗어나는 법, 걷기로 뇌졸중 후유증을 이겨내는 법, 걷기로 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책을 권해본다. 걷기의 모든 비밀을 단숨에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